지혁씨, 내 아들이 되어줄래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모든 갈등의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제안이 앞으로의 지혁과 은호, 그리고 성재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임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고성이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자신이 낳은 딸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의 성격이 자신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계산적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선 누구도 이용할 줄 알았던 냉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달랐습니다. 늘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불필요한 곳에도 손을 내밀며 간섭에 가까운 착한 오지랖을 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챙기기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고성이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성격은 결국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고성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은호를 보기가 괴로웠습니다. 제가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애라고?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저렇게 무른 성격이라니 믿을 수 없어. 고성이는 밤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은호를 곁에 두어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은호와 성재의 곁에서 자주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에는 그저 성재의 친구로만 여겼지만 점점 지혁의 존재가 마음속에 깊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부딪히던 지혁과 은호의 사이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꾸 마주치며 서로를 못마땅해하며 매일 같이 투닥거렸다. 은호는 지혁의 차가운 태도에 서운했고 지혁은 은호의 지나친 오지랖과 유한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은 화해의 순간들이 쌓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사소한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가는 순간마다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재와 은호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본 지혁은 알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친구와 은호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류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감정은 곧 혼란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카페 작업실 구석에 앉아 혼술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연애라니 이건 사치야.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해. 성공만이 답이야. 하지만 잔을 기울일수록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호가 예쁘게 웃던 모습,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던 태도,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을 다하는 그녀의 마음이 자꾸만 지혁의 가슴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이 그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은호가 카페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서 생긴 문제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혁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다가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술 기운에 무거워진 마음이 그녀의 눈물과 겹쳐지며 결국 그는 은호의 입술을 훔치듯 키스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이성은 사라지고 두 사람의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둘 사이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은호는 차마 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지혁 또한 마음속 혼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은호는 그간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 뒤에 더 깊어진 그녀의 지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지혁의 마음이 서서히 깨지고 부서져 은호가 지혁의 깊은 마음속까지 스미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가 아닌 지혁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갤러리 사업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우연히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저 가볍게 의견을 묻는 듯했지만 지혁의 눈빛 속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결의와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냉철한 기질을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위험 요소를 지적하면서도 기회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자신과 닮은 야망의 불꽃을 확인했고 감정을 내려놓고 성공을 선택하는 단호한 태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딸인 은호가 아닌 지혁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야심을 가슴속 깊이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성급히 내뱉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수차례 밤을 새우며 고민했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듯한 두려움과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집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녀는 지혁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지혁 씨,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나는 지혁 씨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꽤나 오래 고심했어요. 지혁 씨의 모습에서 나의 젊었을 때 가진 야망을 보았어요. 지혁 씨가 나의 양자가 되어 나와 함께 손잡고 하늘 건설은 손 안에 넣어보지 않겠어요? 지혁 씨가 필요해요. 고성이는 절절한 목소리와 간절한 표정을 지며 지혁에게 자신과 함께 해달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하며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다. 지혁은 성희의 제안이 꽤나 당황스럽고 부담이 되었지만 이것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인지 아니면 덕과 같은 것인지 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인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는 더 이상 감정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고성이의 손을 잡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혁은 그 길로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지혁을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맞이한 상철과 다정은 그를 끌어안고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상 차려 밥을 먹이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난 뒤 지혁은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하늘건설 고성이 회장의 양자가 되기로 했어요. 이제 이 집을 온전히 떠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는 부모의 마음을 다시 찢어놓는 말을 덧붙이며 양어머니가 구해준 오피스텔로 내일부터 들어가 살게 된다며 짐을 싸러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차려준 밥은 오래 기억하겠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상철과 다정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으며 상철은 또다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지혁을 다그쳤습니다. 대기업 사위 자리를 노리다 실패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살아있는 부모를 버리고 재벌가의 양자가 되겠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지혁은 뻔한 아버지의 태도에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선다. 지혁이 떠난 뒤 부모 또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지혁이를 어떻게 키운 거지?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야망에만 매달리는 걸까? 그들의 마음속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은호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초대한다. 지혁은 은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널 버리는 거라면 나는 어디까지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자신이 권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은호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과오로 내 꿈을 몇 번이나 포기했던가. 나는 그런 남편, 부모가 되지 않을 거라 몇 번이고 다짐을 해보았다. 은호의 친어머니인 고성이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간남으로 지내온 시간이 더 길었던 모녀 사이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인연을 매개로 자신이 고성이에게 취할 것이 더 많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다음 주에 열린 하늘건설의 주주총회에 지혁이 매우 근사한 모습과 함께 성희의 양자로 주주총회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성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 얼굴을 보이신 이지영님은 고성희 이사장의 양자로 호적에 올리시게 되면서 고성희 이사장의 지분의 30%를 이관받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늘건설 대주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재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지혁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도 매우 당황스러운데 새어머니의 양자라니 이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건가. 상황이 도통 정리가 되지 않았다. 주주총회 자리에서 티를 낼 수 없었던 성재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헤어졌지만 주주총회가 끝난 뒤 지역이 있는 카페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역의 행보가 친구로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분노에 차 지역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외쳤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또 무슨 꿍꿍이야?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 너 내 친구 아니야?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건 너와 내가 평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몰랐어? 어떻게 내가 내 양어머니의 양자로 들어올 생각을 해? 두 사람은 격렬히 다투며 오랜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주주총회와 카페에서의 격한 다툼 소식은 곧 은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지역은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가? 지역은 언제나 야망 앞에서 그녀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또한 하필 양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 어린 시절 자신의 야망을 위해 딸을 버리고 떠난 자신의 친모인 성이라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지역의 한 선택이 은호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가 되어 눈빛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과연 지역은 끝내 성공의 길을 택한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은호는 다시 한번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갈등이 더욱 깊어져가는 순간에서 이어집니다. 이곳은 드라마의 예상 줄거리와 흥미로운 전개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가족 이야기부터 눈을 뗄 수 없는 막장 반전까지 드라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여러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드라마처럼 특별한 하루 바랍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그려낸 따뜻한 가족 드라마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